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984.c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4 꿈박사가 되겠습니다. 예, 사주 및 장명, 꿈의 몽에 관해서 상담하실 분은 010-9057-4617 문자 전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올려진 동영상에 집에 관한 꿈에 관한 여러 실증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 관한 꿈의 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3년 10월 9일 작성된 글을 지금 유튜브로 새롭게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집은 실제의 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어떠한 회사, 기관, 사업체, 사건, 무대 및 일의 시발점과 종착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은 자기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나 기관, 단체, 사업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집은 회사, 기관의 상징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이사가는 꿈을 꾸면 직장을 옮기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장은 오빠나 형으로, 회사의 사장은 아버지로, 회장은 할아버지 등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에게 야단 맞는 꿈을 꿨다. 이런 직장인이 되면 직장에서 형 같은 존재의 상사에게 야단을 맞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관한 꿈의 몽으로 첫 번째, 연립주택, 아파트의 꿈, 여러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잇대어 지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나가는 꿈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관, 단체, 부서를 통과한 후에야 일이 성립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집에 관한 꿈이다. 새집은 새로운 기관이나 회사, 사업체 등을 상징하며 새로 만든 무덤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에 새집을 짓는 꿈이 죽음 예지의 꿈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새집이 새색시, 새신랑 등의 상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때 집이 아니라 어떠한 방 자체도 방이 이러한 새색시나 새신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새로운 방이라면 새색시 새신랑, 좀 낡고 누추한 방이라면 재혼하는 사람, 한번 갔다가 온 돌싱, 이러한 의미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꿈 사례로 남편과 이혼하고 엉엉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아주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즉석식 복권을 사게 돼서 4천만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낡은 월세방에서 그래도 자그마한 전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이혼하는 꿈이었는데 그때의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낡고 초라한 월세방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남편과 이혼하고 엉엉 울었는데 시원하게 느껴졌던 꿈이 즉석복권에 당첨돼서 낡은 월세방을 벗어나게 되는 새로운 보다 좋은 여건의 전세방으로 옮기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빈집에 관한 꿈. 빈집은 학문적 연구 대상, 남이 손대지 않은 사업체,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 등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찌 보면은 사람이라면 흔히 말하는 임자가 없는 사람, 자유롭게 혼자 지내는 여자나 남자, 이러한 상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과부 등 임자가 없는 사람의 상징으로 빈집을 얻는 꿈은 과부를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 꿈의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여자는 착실하고 좋은데 혹이 있어.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혹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결점이 있고 하자가 있다. 예, 과부에게 자식이 하나나 둘이 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빈집에 누워있는 꿈은 사업의 성취나 혼담 계약 등이 지지부진해진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다는 것은 정체, 침체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다시 나오는 꿈은 사업에서 성취를 얻지 못하게 되며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집을 짓는 꿈이다.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로 집을 짓는 일로 실현되지만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서는 새롭게 회사를 세우거나 어떠한 기관 단체를 결성하게 되며 학문적 업적을 성취함을 뜻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떠한 성취를 이뤄내는 이러한 건축의 과정은 새로운 사업이나 학문 등의 성취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의 사업이나 학문적 업적 등을 이루게 되며 공공건물을 짓는 꿈은 거대한 사업체나 회사의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많아서 노인의 경우에 또는 몸에 좀 신병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새집을 짓는 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때 새집이 어떤 무덤을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 좋게는 새집을 짓는 꿈이 무덤을 상징하는 경우에 병자의 경우에는 죽음의 집 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닦는 꿈은 새로운 사업 판도나 세력권을 형성할 일이 있게 되며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목재,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건축 자재는 사업의 투자 자금이나 회사의 구성원인 직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을 수리, 증축하는 꿈.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기존의 사업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대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집을 증축하면 사업을 확장할 일이 있고 본체에 이어 짓는 건물은 사업 확대나 부서의 신설 등의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떠한 회사의 조직 개편이 집을 상징적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이빨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꿈에 이빨을 갖다가 몇 개 드러내고 새로운 이빨을 끼워 넣었다. 또 이빨 몇 개를 떼버렸다. 이런 경우에 회사의 임원이라면 어떠한 회사 내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때는 바로 입안이 회사 전체 요 이빨이 각 개개인의 구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어금니를 뽑아냈다. 그러면 회사에 아주 그 비중이 큰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덧니를 뽑아냈어요. 이렇게 되면은 덧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인력 자원을 그만두게 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을 허무는 꿈이다. 예, 자기 집을 스스로 허물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있는 바를 중단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 집을 허무는 꿈은 자신의 사업을 침탈하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예, 한자 성어에 단기지계인가요? 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공부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오니까 짜고 있던 배를 갖다가 칼로 잘라냈다는
그러니까 맹자가 놀래서 어머니 왜 짜던 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중단하고 집으로 온 것이 바로 이 짜던 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네, 그렇게 자식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일깨워줬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짓던 집을 허물거나 짜던 배를 갖다가 중단하거나 기타 어떠한 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현실에서도 뭔가 중단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집 반쪽이 무너져 내린 꿈이었다. 예, 실증 사례로 이혼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예, 꿈에 새로 지은 연립주택인데 부근에 있는 도란스가 큰 소리로 터지면서 집 반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항시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그곳 항아리 안에서는 하얀 명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굉장히 화가 나셔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쩍 가셨다. 예, 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로부터 3년을 못 살고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서 반쪽으로 나뉘는 것이 미리 꿈으로 예지된 것이었다. 예,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집이 반쪽이 났으니 그 집안 꼴이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이 앞서 집에 관한 꿈의 여러 실증 사례에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불나는 꿈이 좋은 꿈이다. 예, 처한상에 따라서 재물이 생기거나 성취가 이루어지는 좋은 꿈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한상에 따라서 신혼부부가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대피를 하는 꿈이었다. 대피를 해가지고 집이 활활 타고 재가 남은 것을 보는 꿈이었다. 예, 말씀드렸지만 불교적인 용어에 화택이라고 있습니다. 불타는 집. 예, 우리 인생길을 고해, 고통의 바다. 또 다른 말로 화택, 불타는 집에 있는 거하고 같다. 예, 이 경우에는 안 좋은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마음속에 천당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부부가 그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화택,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이 밖에도 담이 무너져 내리거나 방바닥에 구멍이 나거나 구들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다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집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꿈.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꿈은 외근하는 일에 관계하거나 사업이나 일의 착수, 외적인 일 등과 관계한다. 또 집으로 들어가는 꿈은 외근 부서에서 자신의 회사에 복귀하는 일로 이루어지며 집으로 상징된 회사, 기관, 단체에 청탁할 일과 관계된다 하겠습니다. 이때 집이 멋지고 아름다울수록 좋은 여건의 회사, 기관, 단체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점이나 회사의 간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의 사례에 꿈에 이렇게 간판이 한 회사는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세워져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회사는 아주 간판이 초라하고 떨어질락 말락 이러한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었는데 꿈속에 멋있게 세워져 있던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대박이 나는, 만약에 꿈에서 회사의 간판이 낡고 떨어지고 초라해 보였다. 그러면 그 회사가 머지않아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자신의 회사 부서에 누군가 방문하거나 자신의 일에 관계하며 청탁을 하는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9번째, 집안을 들여다보는 꿈이다. 어떤 집 앞에 잠시 머무르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꿈은 어떠한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동안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애정 연분의 꿈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살펴보고 탐색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집안이나 방이 아니라 어떠한 과일이 담겨있는 손수레에서 배나 사과 등을 이렇게 몰래 훔쳐왔을 때, 이때도 과일로 상징된 어떤 신부감을 이렇게 현실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집을 사거나 파는 꿈. 집을 사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 기반 배우자를 얻게 되고, 집을 팔면 실직하거나 신분 배우자 등을 잃게 되겠습니다. 이때 집이 아니라 반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반지를 얻게 되면 배우자를 얻게 되고,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배우자하고 결별하게 되는, 그런데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인 경우에 실제로 집을 팔고 사는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대로의 집이 되는 것이죠. 11번째, 집 주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꿈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안팎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꿈으로 초상이 나거나 큰 사건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에 열성적인 지지자나 애독자의 뜨거운 성원이 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나워서 어떤 집에 못 들어가는 꿈이다. 집으로 상징된 관청이나 회사의 경비원에게 집 지키는 개, 회사 지키는 경비원, 경비원에게 출입을 저지당하거나 일거리 대상에 방해를 받아서 진척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꿈속의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동물이 꼭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제1사, 사람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탄문표상이 될 수가 있고,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사건 사고의 상징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12번째, 고향의 집에 관한 꿈. 고향집은 현재 거처하는 자기 집이나 자신이 맨 처음 근무했던 직장이나 사업장소, 일의 시작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나 고향집으로 걸어가는 꿈은 일의 종결이나 성공, 달성, 완성을 상징하며 계획하고 추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의 진행 과정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한자성어로 금이환양,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이 경우에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등은 성취의 수단과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차보다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금이 환영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집까지 가는데 아직 멀다고 생각한 꿈은 성공 및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았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꿈의 실증 사례로 고향집의 외로운 전경을 보는 꿈이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을 예지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고향집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정겨운 모습을 보는 꿈이다. 더블 복권 3억 원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올려진 동영상에 집에 관한 꿈의 실증 사례가 따로 있습니다. 집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돼지가 들어왔다. 반드시 별도의 실증 사례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50여 분 이상으로 많은 사례를 아주 재미나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13번째, 친정에 관한 꿈으로 친정은 현재의 자기 집, 실제의 친정집, 애착이 가는 회사, 사업장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친척의 집에 관한 꿈. 친척 하면은 협력회사, 자매결연의 회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갓집 동네에서 하룻밤을 자는 꿈을 꾼 직장인은 외근관계 부처에서 한 달 또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에서는 파견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떤 간섭을 아무래도 좀 덜 받게 되는. 15번째, 친구 집에 관한 꿈으로 친분 있는 회사,
사업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하숙집의 꿈이다. 지방에 설립한 지사, 한시적으로 신설한 부서 또는 회사, 어떤 체인점, 외지를 준 회사, 애인의 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초가집에 관한 꿈, 평온한 회사나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의 회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따로 있는 초가집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이 운영되는 작은 회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된 옛날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와 관계되기도 하겠습니다. 18번째, 기아집에 관한 꿈, 상징적으로 비교적 운영 여건이 나은 회사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보다 수준 있는 일거리 대상을 상징하기도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아집 그러면 좀 잘 사는 넉넉한 부자 동네를 기아집 동네라 하겠습니다. 저의 춘천에도 기아집골, 이전에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집에 기아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요즘도 집 짓는 데 있어서 집 지붕에 그래도 기아를 올렸다. 그러면 좀 돈을 좀 들인 집이라 하겠습니다. 제일 싼 거로는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 거 좀 묻힌 조각 붙여놓은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는 이렇게 징크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철판으로 깔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기아집이 좀 폼나고 멋있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축사의 꿈, 일거리 대상이나 재물의 상징일 경우에는 사업장, 사업 기반, 공장, 생산부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의 가축이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된 경우에는 학교, 교육기관, 연수원 등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60여 명 연수를 받는데 그래도 아들 말로는 1인 1실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이러한 연수원의 시설이 엄청 좋아졌구나. 이전 같으면 한 8명, 한 방에 8명이 2층 침대 나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40여 년 전에 보병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의 방에 8명이 잡니다. 군대 있을 때 저희 때는 소대원 40여 명이 한 막사에 자죠. 근데 요즘에 군대도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한 방에 4명, 6명 또는 2명 요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속된 말로 닭장, 어찌 보면은 닭장 속에 수많은 닭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관습적 표현을 쓰는데 꿈의 상징과 관습적 상징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째, 새집 또는 개미집. 새집이나 개미집은 누추한 집이나 여인숙, 작은 규모의 회사, 감옥, 기도원 등 행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소나 단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일맥상통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거기에 보면은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에서 활발히 기례하여 일제치하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 어둡고 답답한 옛 새집, 요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옛 새집, 낡은 새집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최남선은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어둡고 답답한 낡은 새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유치진은 토막이라는 희곡 작품에서 토막은 움집, 사람이 집을 멋지게 지어 사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이렇게 굴 파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들어갈 적에 거적을 들치는 게 집 들어가는
방 들어가는, 어찌 보면 현관 노릇을 하는 게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치하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토막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어떤 실증 사례에 이렇게 꿈에 새가 휙 날아가지고 이렇게 새 집으로 들어가 앉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그 자식이 사고로 잘못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낡은 새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 개미집도 그 한자 성어에 남가 일몽이라고 있습니다. 남가 일몽 그러면 남쪽까지의 하나의 꿈이다. 그래서 그 남가 태수전에 보면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누가 모시러 와요. 이 보니까 거기 그 커다란 회나무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주의 부마가 돼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서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자기네 그 집에 큰 그 회나무 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땅 속에 개미의 나라에 갔다 온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공자의 남가 태수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 집보다 개미 집은 어찌 보면 더 초라하다고 할까요? 제가 이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 개미들이나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개미들이 한 2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나르는지 뭐 하는지 참 그 개미들 나름대로 아주 규칙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가 오기 전에 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참 하찮은 미인물인 개미, 더한 것은 또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 치는 모습도 신기하지만 그 거미 집을 짓는 그 위치 선정을 아주 탐복을 할 정도로 그런 곳에다가 짓습니다. 예, 이렇게 신비한 것이 자연의 여러 생명체가 살아가는 참 하찮은 미물이라도 아주 기기묘묘한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집에 관한 꿈의 몽을 살펴봤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그냥 한 번 더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집이 현재 집보다 자주 꿈속에 표현되는 것이 인상 깊었던 기억과 고향이란 관념의 상징의 특성 때문이다. 친정에서 시집으로 오게 되면 이를 성취할 장소나 관공서, 직장 등에 볼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시집에서 친정으로 가다 되돌아오면 기관이나 회사의 청탁 또는 일을 추진하다 그만두거나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날 일과 관계되겠습니다. 삼촌집은 뭐 협조기관, 외삼촌집은 뭐 삼촌집과 동일한 뜻을 지니는데 외무관계 직장, 정근이나 사업, 일을 부탁할 장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일가집은 대체로 동업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친구집이나 개인집은 연고 또는 친분 있는 회사, 기관 이런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딩 같은 고층 건물은 실제의 건물, 기관의 계급적 관념, 사업 단계, 거대한 업체, 지도의 업적, 이념, 학문, 법규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의 1층은 말단, 2층은 중간, 3층은 상부기관을 암시합니다.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오르게 되면 상부의 일을 맡게 되거나 신분, 직위 등이 높게 되겠습니다. 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그러면 자녀의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하다못해 주식 시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생의 꿈에 4층에서 일어나는 일은 4학년생과 관계하며 4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빈집은 학문적 연구 대상, 남이 손대지 않은 사업체, 과부댁, 유적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빈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면 과부를 얻거나 한 번쯤 소유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된다. 빈집 또는 이 경우에 빈 방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빈집에 홀로 누워 있으면 혼담 계약 등이 오랜 시일 후에 성사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새 집은 새로운 기관이나 회사, 사업체, 새색시, 무덤 등을 상징하고 집에서 밖에 나가면 사업이나 일의 착수, 외적인 일과 관계하겠습니다.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사업의 결실, 종결, 말년, 기타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서 청탁할 일과 관계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집으로 들어오면 자기를 방문하거나 일에 관계되며 자기에게 소청할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집터를 닦으면 사업 한도나 세력권을 형성할 일이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집을 건축하면 정신적 물질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남의 사업에 관심을 갖거나 자기 사업을 감독 지휘해서 성사시키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기 집을 스스로 허물면 계획한 일, 과거의 업적, 사업, 조직, 학설 등을 갱신할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내 집을 허물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사업을 강요적으로 갱신하게 되거나 자기 사업을 갱신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집이 저절로 허물어지면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서나 압력, 이념, 학설 등에 의해서 더욱 좋게 새로워질 일과 관계한다 하겠습니다. 사례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 건물이 아주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꾸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커다란 변혁,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재물, 이득, 사건 등을 이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민속의 집에 관한 꿈을 참고적으로 살펴봅니다. 집에 불나면 부자 된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꿈의 집 가운데 강이 있으면 크게 좋다. 누각을 지으면 재수가 있다. 꿈의 집 가운데 마당에서 소나무나 잣나무가 나오면 대통한다. 아주 좋다. 사례에 방바닥에서 난데없이 대나무가 솟아 나오는 꿈을 꾸고 시험에 합격했는지 아주 좋은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이 꺼지는 꿈, 구들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은 아주 흉몽이라겠습니다. 병마에 걸리게 된다든지 좌절, 실패로 이루어집니다. 꿈에 새로 담을 쌓으면 재수 있다. 꿈에 집 위에 널이 있으면 몸이 평안하다. 이 꿈에 집안에 관이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관이 어떤 업적이나 성취. 그런데 관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꿈에 집 가운데 배를 타면은 재물을 얻는다. 꿈에 집을 지으면 재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병자거나 나이 많은 노인의 경우에 집 짓는 꿈이 죽음 예지 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서 있으면 사나이 소식을 듣는다. 돼지 들어오면 우수대통. 집안을 깨끗하게 지으면 손님이 온다. 꿈에 집을 저당 잡히면 벼슬을 한다. 꿈에 집 위에 벼가 나면 벼슬 한다. 꿈에 집을 물 뿌려 쓸면은 흉하다.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집 위로 오르다가 무너지면 재수없다. 집이 구렁이에 빠지면 흉하다. 민속의 집에 관한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물, 빌딩에 관한 꿈 살펴볼 예정입니다. 홍순례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